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은 문의 주신 고객님의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제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직장 다니시고 사대보험 되시고 한 2년 정도 근무하셨고 연봉이 약 2,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니까 저축은행 얘가 1,700만 원, 그리고 대부업체 4건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200만 원을 이용 중이신 분입니다. 채직기간 2년, 뭐 나쁘지 않고, 연봉 2,800,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내용을 보니 너무 내용이 안 좋아. 저축은행 하나에다 대부업체가 4건이나 돼버려. 이러면 이제 제 혼자 추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데는 분명 신용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니 아니나 다를까 2022년 4월, 바로 저번 달입니다. 저번 달 4월에 개인회생을 면책 받으셨어요. 자, 저번 달에 면책을 받았는데 대출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그럼 뻔하죠. 개인회생 중에 이 대출을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개인회생 중에 이용했다는 것은 이게 다 뭐 20% 정도의 고금리란 얘기가 됩니다. 고금리 대출이죠. 이분께서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면책도 받았겠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그랬죠. 고금리 어쩔 수 없이 쓴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쓴 거,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쳐.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하실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그것만 계속 가지고 가면 평생 고금리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분께서 그래서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상품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 상품들에 대한 조건이 되는지를 또 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자, 연봉이 2,800이고 가지고 있는 3,200. 가장 깔끔한 것은 통대안이죠. 기존에 있는 걸 다 상환해버리고 은행에서부터 다시 받는 거. 그게 최고죠. 특히나 뭐 연봉대비 부채율이 높지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게 개인회생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이용했을 경우에 몇 년짜리를 이용했냐가 또 중요해요. 이분은 3년짜리를 이용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통대안은 땡입니다. 안 돼요. 자, 왜 안 되느냐? 자, 개인회생 3년짜리 이용하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채권 금융사들이 이제 연체 해제를 해주게 됩니다. 연체 해제를 3개월 뒤에 연체 해제를 해주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연체했다라는 게 장기 연체 이력으로 남게 돼요. 그 장기 연체 이력이 5년을 남아요. 5년간. 이건 개인회생 면책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도 장기 연체 이력, 이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 있어서 통대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 연체 이력이 있는 데다가 이번 4월에 면책을 받았어. 이제 다른 상품을 적용을 해봐야겠는데 4월에 면책을 받았어. 그런데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또 이렇게나 저축은행 대부분 한 건이 아니고 이거 4건이 4건이나 이용하고 있어. 신용이 좋을 리가 없겠죠. 신용 점수를 여쭤보니까 나이스 654점, K12 565점. 역시나 너무 낮아. 자, 그럼 제가 이건 예상했던 게 뭐였느냐? 이 상품이 뭐였느냐? 바로 채무통합이죠. 채무통합.
자, 대출이 여러 건이니까 금리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은 낮춰질 수 있고, 어찌됐든 한 건으로 통합을 해버리면 월 납입 금액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대출 받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통장이 안 되면 채무통합이라도 봐보자 했는데, 아이고야, 이건 채무통합 일반 신용대출 상품이에요. 신용대출 상품인데 신용이 이렇게 안 좋아서야 될 수가 없죠. 면책에다가 장기연체 이력까지 있어버리고 기대출이 이렇게 있어버리니 좋을 리가 없죠. 통장, 아니 신용대출, 채무통합도 땡. 이거 내장 다 땡땡이야.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건 이제 정부 지원 상품밖에 없죠. 자, 정부 지원 상품도 이제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일단 정부 지원 상품 중에는 이분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일단 햇살론, 이거 근로자 햇살론이죠. 근로자 햇살론, 그리고 햇살론 15,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세입만 훨씬은 안 될까 하는데, 이렇게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세입만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햇살론은 2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고, 이 햇살론 15는 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리가 더 낮아. 금리는 이게 더 낮고 이게 더 높아. 좀 반대이죠. 근데 금융사로 따지면 1금융권이 훨씬 더 낫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순서를 정해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받고 이거 동시에 뭐 진행하냐. 동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시라는 것보다는 하나 신청해서 받고 그리고 또 하나 신청해도 괜찮아요. 다만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자, 이분의 경우는 일단은 내용상 햇살론 15, 이게 15%대짜리, 15%대. 이거부터 이용을 해야 돼요. 왜 이거부터 이용을 하느냐? 물론 이것부터 이용을 해도 크게 이분은 상관이 없어요. 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그리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부채가 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어버린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조건 햇살론 1호를 먼저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자가 높더라도. 왜냐하면은 햇살론은 부채 비율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뭐 금융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햇살론 취급하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저희가 취급하는 이 금융사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뭐 2,800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부채가 1억이다. 그러더라도 햇살론 진행돼요. 근데 햇살론 1호는 부채 비율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버리면 이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 햇살론 1호를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뭐 대입업부터 상환하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건이 내 건이니까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햇살론 1호를 이용해서 대입업을 최대한 일단 줄여 상환해버려. 그럼 여기에 햇살론 1호가 이제 얼마 금액이 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건수는 줄어들고 1,500까지는 안 나오니까 어쨌든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바로 햇살론 또 이용하는 거예요. 대출 받자마자 그날 또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햇살론 요즘 나오는 금액이 이런 부채 비율이면 1,500만 원 내외로 나와요. 1,500만 원 나오고 햇살론 1호로 최저 햇살론 1호가 700 특례 적용되면 이제 최대가 1,400인데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어찌됐든 최대한 받고 최소한 일단 700은 세이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햇살론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2,200이에요. 2,200. 3,200만 원인데 2,200. 딱 1,000만 원 남겨두고 다 저금리는 아니지. 햇살론만 저금리고 이건 금리가 좀 높으니까. 그래도 햇살론 1호는 1금융권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걸 또 최대한 상환하는 거예요. 대입업고 최대한 없애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저축은행 거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부분 상환을 최대한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효과는 뭐냐? 뭐 이자 지출을 감소. 이건 뭐
완전 기본이고요. 왜? 햇살론을 이용해버리고 이것도 이자가 이것보단 더 낫죠. 얘네들보단. 거기에 신용 점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대출 4건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용하면 3건까지는 줄이는 거예요. 아니 5건을 3건까지는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햇살론 1호 이게 어디라 있어? 1금융권이라 했죠. 1금융권 1금융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채 4개가 1금융권이 들어가면 이게 1금융권 없이 모두 다 아무리 이자가 낮더라도 2금융권만 있다. 그건 틀려요. 올라가는 속도가. 1금융권은 이용을 해야지 내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금융권 있지, 그리고 이자 낮은 햇살론 있지. 이자 지출 줄이고 신용점수 더 빨리 올리고. 이분은 거기다 플러스 신용카드를 이 신용점수로는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뭐가 있느냐? 햇살론 카드 있잖아요. 햇살론 카드도 신청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일단은 햇살론 10원 먼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걸로 최대한 대출 건수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받고 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근로자 햇살론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햇살론 카드 신청하셔가지고 그것도 발급받고. 이 순서대로 간다면 이분은 뭐 하루아침에 신용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신용은 그래도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당장의 모든 채무를 뭐 저금리로 대안하기에는 이 부분 때문에 어렵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이용해도 평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자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자 지출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고금리 대출만 이용하신 분이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